새벽 4시 50분 한강 다리 위를 롤스로이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지나갔어요. 뒷좌석에 앉은 오중만은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억 원짜리 파텍 필립이었죠. 7분 늦었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앞좌석의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안개가 내 7분이면 자네 1년 연봉이야. 차는 곧 허름한 시장 골목에 멈춰 섰어요. 오중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이었죠. 그는 기사에게 짧게 말했어요. 30분. 정확히 5시 20분에 출발한다. 같은 시각 시장 안쪽 해장국집 주방에서는 뚝배기들이 끓어 넘치고 있었어요. 박지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카시오 전자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지수야, 3번 테이블. 주방 이모의 외침에 지수는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홀에서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YH그룹의 비리 의혹 뉴스가 작게 흘러나왔죠. 지수는 카운터에 휴대폰을 힐끗 봤어요. 동생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누나 용돈. 지수는 한숨을 쉬며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어요. 네, 나갑니다. 딸랑 문소리가 울렸어요. 오중만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벽 손님들이 와글와글 식사를 하고 있었죠. 인부들과 택시 기사들이었어요. 오중만의 고급 정장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 양반은 뭔데? 손님들이 수군댔어요. 오중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홀 전체가 보이는 자리였죠. 그는 테이블에 물때를 보고 손수건을 꺼내 닦았어요. 지수가 물컵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오중만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특, 맑은 탕으로. 지수가 주문받은 뚝배기를 들고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갑자기 일어나며 지수와 부딪혔죠. 지수의 중심이 흔들렸어요. 뚝배기를 든 손이 기울었습니다. 국물 몇 방울이 오중만의 정장 소매로 튀었어요. 그의 시계 위로도요.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중만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는 튄 국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경멸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는 손수건을 꺼내 시계를 닦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요. 지수가 행주를 들고 다가가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닦을게요. 오중만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됐네. 지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세탁비는 제가. 오중만이 픽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세탁비? 이 시계 닦는 천값도 안 되겠군. 지수는 그때 처음 그의 시계를 제대로 봤어요. 눈부시게 빛나는 시계였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죠. 시계가 얼마나 비싸길래. 오중만의 시선이 지수의 손목으로 향했어요. 낡은 전자시계가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 노골적인 경멸이 스쳤죠. 학생인가? 네. 오중만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 1분 1초 푼돈에 매달려서 뚝배기나 나르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중만이 계속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의 시간은 금보다 비싼 거라네. 자네는 지금 자네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거야. 그가 자신의 파텍 필립을 톡톡 쳤어요. 이 시계가 1억이야. 내 1분이 어떤 가치인지 알겠나? 지수의 주먹이 앞치마 밑에서 꽉 쥐어졌어요. 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지지 않았죠.
죄송한데요, 회장님. 오중만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흥미롭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낡은 카시오 시계를 들어 보였어요. 회장님 1억짜리 시계나 제 1만 원짜리 시계나 일부는 똑같이 가네요. 오중만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어요. 제 일부는 그쪽 일분보다 가치가 없나요? 정적이 흘렀어요. 오중만이 지수를 몇 초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꺼냈습니다. 수표가 테이블에 던져지듯 내려앉았어요. 국밥가, 그리고 옷버린감. 지수는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중만이 코트깃을 세우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식당을 나가기 직전 다시 한번 지수를 돌아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딸랑 문이 닫혔어요. 지수는 테이블 위에 돈과 아직 김이 나는 뚝배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주변 손님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녀의 손목에서 1만 원짜리 시계가 묵묵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어요. 똑똑똑. 아침 9시 YH그룹 회장실이었어요. 거대한 통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중만은 중요한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죠. M&A 건은 자금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번 분기 내에 임원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오중만은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자신의 1억짜리 시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제 일부는 가치가 없나요? 오중만이 갑자기 회의를 중단시켰어요. 잠시 쉬지. 임원들이 당황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김 비서만 남았죠. 오중만이 말했어요. 김 비서, 어제 새벽에 갔던 형제 해장국. 거기 알바생 좀 알아봐. 같은 시각 대학교 강의실이었어요. 지수는 맨 뒷자리에서 졸음을 참으며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카시오 시계가 보였죠. 시간의 기회비용이란. 교수의 강의가 이어졌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국 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알바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밤이 되었어요. 지수의 자취방은 좁고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며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었어요. 벽에는 독촉장들이 붙어 있었죠. 학자금, 월세 고지서들이었습니다. 지수가 책상 위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봤어요. 손목의 카시오 시계는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오후 4시 회장실이었어요.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오중만에게 건넸습니다. 박지수, 만 22세,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입니다. 김 비서가 보고를 이어갔어요. 성적 최상위권, 장학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공사장 사고로 사망. 어머니는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입니다. 오중만이 사망, 요양병원 항목에서 잠시 멈췄어요. 고등학생 동생 박민수가 하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해장국집, 주말 과외. 오중만이 태블릿 속 지수의 증명사진을 물끄러미 봤어요. 사진 속 지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해장국집 주방이었어요. 지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구석에 둔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 민수라고 떴어요. 지수가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왜 이 시간에? 전화 너머로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나 어떡해. 흑. 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똑바로 말해. 오토바이. 배달 알바하다가 사람을 쳤어. 흑. 쨍그랑.
지수가 들고 있던 그릇을 놓쳤어요. 그릇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수야, 뭔 일이야? 주방 이모가 놀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밤 11시 30분 경찰서 앞이었어요. 지수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교복을 입은 민수가 훌쩍이고 있었어요. 피해자 가족이 민수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학생이면 다야. 당장 합의금 내놔. 지수가 달려가 민수를 감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피해자가 전치 6주입니다. 합의 안 되면 알죠? 피해자 가족이 소리쳤습니다. 합의금 3천. 당장 준비 못하면 소년원 보낼 줄 알아요. 3천만 원. 지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누나, 미안해. 새벽 3시 지수의 자취방이었어요.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통장을 펼쳤어요. 잔고 34만 원이었죠. 휴대폰으로 대출을 검색했어요. 학생 무직. 모든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녀가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지수인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수는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길에서 주운 사채 명함을 꺼내 들었다가 던져버렸죠. 지수가 자신의 낡은 카시오 시계를 봤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똑똑똑. 1분은 똑같이 가네요. 자신이 했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지수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오중만의 롤스로이스가 지수의 자취방 골목에 섰어요.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지수 조금 전 경찰서에서 귀가했습니다. 합의금 3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중만이 짧게 대답했어요. 됐어. 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비서가 물었죠. 직접 가시겠습니까? 위험할 수도. 오중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탑방까지 이어진 계단이었죠. 오중만이 지수의 자취방 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지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중만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지수가 울다 말고 놀라 문 쪽을 봤어요. 누구세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오게. 할 얘기가 있으니.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곳에 있을 리 없는 목소리였죠. 지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오중만이 서 있었어요. 해장국집에서와 똑같은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지수는 퉁퉁 부은 눈으로 그를 봤어요. 어떻게? 오중만의 시선이 지수의 손목으로 향했어요. 낡은 카시오 시계가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 안의 독촉장들을 훑었죠. 오중만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네의 1분. 내가 사지.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중만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따라오게. 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오중만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롤스로이스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오중만이 먼저 차에 올랐어요. 지수가 망설이다가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죠. 고급 세단의 뒷좌석. 지수와 오중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오중만이 서류 봉투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죠. 3천만 원. 지금 바로 해결해 주지. 지수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조건이 뭐죠? 오중만이 지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의 시간. 앞으로 3개월. 하루 24시간. 내 소유다. 지수는 오중만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24시간을 산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무슨. 오중만이 말을 끊었어요. 내 옆에서 일하게. 3천만 원어치 가치 있는 일분이 뭔지 증명해봐. 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모욕인지 기회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민수의 울먹이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경찰서 앞이었어요. 김 비서가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었죠. 민수가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누나. 민수가 지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수가 민수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죠. 괜찮아. 이제 다 해결됐어. 누나. 이 돈은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누나가 알아서 할게. 지수가 민수를 택시에 태워보냈어요. 민수가 탄 택시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지수가 오중만의 차로 돌아왔죠. 차 안에서 오중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수가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손목에 카시오 시계를 풀었어요. 이걸 맡기겠습니다. 지수가 시계를 오중만에게 내밀었어요. 오중만이 그 낡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건 1만 원짜리라며. 3천만 원 담보가 안 되는데. 지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전부예요. 3개월 뒤에 꼭 다시 찾으러 가겠습니다. 오중만이 시계를 받았어요. 그는 그것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아침 8시 30분 YH그룹 로비였어요. 지수가 어제 입던 옷 그대로 로비에 섰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명품을 걸친 직원들이 오갔죠. 모두가 지수를 힐끗거렸어요. 김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박지수 씨,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실 직속 인턴으로 발령났습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회장님이 직접 데려온 사람이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자 회장실 앞 비서실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비서들이 지수를 노골적으로 훑어봤죠. 제가 회장님이 새벽에 데려온 애라고. 지수는 주눅 들지 않으려 허리를 폈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중만이 나왔죠. 들어와. 거대한 회장실이었어요. 통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압도당했죠. 오중만이 태블릿 PC를 던져줬어요. 그룹사나 YH 드림재단. 1년에 100억씩 쓰는데 성과는 쓰레기야. 태블릿 화면에는 재단의 보고서가 가득했어요. 화려한 홍보 자료뿐이었습니다. 실제 성과는 보이지 않았죠. 자네가 말한 가치 있는 일분이 뭔지 이 재단부터 증명해봐. 지수가 당황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 오중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 자네 시간은 이제 내 거니까. 지수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동시에 모욕하려는 의도라는 거리요. 낮이었어요. 지수가 재단 자료를 찾기 위해 자료실로 갔습니다. 재단 담당 차 부장이 비협조적이었어요. 회장님 직속? 그런 직함 없습니다. 자료 못 줘요. 지수가 탕비실로 갔어요. 커피를 타려는데 비서들의 뒷담화가 들렸습니다. 해장국집 알바라며? 회장님이 노망나셨나? 혹시 알아? 3개월짜리 애인 일지. 지수가 손을 떨었어요. 커피가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뜨거웠지만 지수는 소리 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지수는 회장실 한쪽 책상에서 공개된 자료만으로 재단을 파고들었습니다. 홈페이지, 보도자료, 공시 자료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죠. 밤을 새웠어요. 눈이 충혈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수가 밤새 만든 보고서를 오중만 앞에 놓았습니다. 오중만이 대충 훑어봤어요. 전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사업입니다. 지수가 설명했어요. 100억 중 90억은 홍보비, 인건비, 세미나 대관료로 사라집니다. 실제 수혜자에겐 10억도 안 가요. 오중만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지수가 오중만을 똑바로 봤어요. 이건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을 훔치는 겁니다. 오중만의 손이 멈췄어요. 그가 처음으로 지수의 보고서를 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분석은 날카로웠어요. 핵심을 찌르고 있었죠. 오전 10시 오중만이 재단 이사장을 호출했어요. 이사장은 오중만의 처남이자 상무였습니다. 그가 회장실에 들어섰죠. 지수를 보고 비웃었어요. 회장님, 이 계집애는 뭡니까? 오중만이 지수의 보고서를 이사장 앞에 던졌어요. 100억 가지고 장난질 친 거 설명해. 이사장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지수를 쏘아봤죠. 회장님, 저런 근본도 없는 애 말을 믿으십니까? 그룹 이미지를 위해. 오중만이 말을 끊었어요. 시끄럽고 오늘부로 박지수 씨가 재단 특별감사 담당이다. 이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수와 이사장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이사장이 회장실을 나가며 지수에게 속삭였죠. 너, 내가 가만 안 둬. 밤 10시 퇴근길이었어요. 오중만의 차 안 지수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지? 3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오중만이 물었어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모르시겠죠. 그 100억이 3천만 원이 없어서.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시간은 돈이 아니에요. 시간은 기회예요. 근데 당신네 재단은 그걸 뺏고 있어요. 오중만이 말없이 창밖을 봤어요. 차가 지수의 자취방 골목에 섰습니다. 지수가 내리려는데 오중만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내일부턴 정장 입고 출근해. 상자 안에는 고급 여성 정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렸죠. 오중만이 상자를 든 채 지수를 바라봤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지수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오중만이 안주머니에서 지수의 카시오 시계를 꺼내봤습니다. 낡고 초라한 시계였죠. 하지만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밤 11시 재단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밝히고 있었죠. 지수는 이사장 책상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컴퓨터 화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3번째 시도 끝에 화면이 열렸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는 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장부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표면에 드러난 것, 또 하나는 숨겨진 것이었죠. 수십억 원이 알 수 없는 회사로 빠져나가 있었어요. 지수는 USB를 꺼내 서둘러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이 켜졌어요. 이사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얼어붙었죠. 이사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 도둑년이. 지수는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사장이 지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둘은 책상 사이에서 몸싸움을 벌였죠. 지수가 있는 힘을 다해 이사장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차를 몰고 YH그룹 본관으로 향하는 지수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신호등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핸들을 꽉 쥐고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회장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오중만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오중만은 시계를 확인했죠. 밤 11시 15분. 퇴근 시간 넘었는데 지수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중만이 USB를 집어들고 컴퓨터에 꽂았죠. 화면에 파일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오중만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100억이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이사장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었습니다. 재단 명목으로 모금된 돈이었어요. 가난한 학생들을 돕겠다며 모은 돈이었죠. 오중만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 돈을.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 이걸로 사라진 기회들이. 오중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시간이었습니다. 오중만이 돌아섰어요. 당장 내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해.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오중만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라니요. 너무 급한 일정이었어요. 하지만 오중만의 표정은 단호했죠. 내일. 자네가 직접 보고해.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를 한다고요? 임원도 아닌 자신이 주주총회에서요? 자네의 일분이 가치 있다는 걸 이사들 앞에서 증명해봐. 다음 날 아침 호텔 연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주와 임원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기자들도 여럿 보였죠. YH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소집한 주총이라 언론의 관심이 컸습니다. 오중만이 지수와 함께 입장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죠. 지수는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지수가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재단 이사장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 이 발표 인정 못합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이사장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스크린에 다른 자료가 떴죠. 사람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스크린에는 계약서 한 장이 크게 확대되어 있었어요. 3개월 계약직 근로자 박지수라는 제목이 보였죠.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 이 여자는 오중만 회장이 3천만 원에 산 노예입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어요. 순간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계약서였습니다. 3개월 전 오중만과 맺었던 그 계약서가 스크린에 떠 있었어요.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이 알바생의 동생 사고를 빌미로 협박해 불법적인 노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지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내가 감히 누굴 건드려. 기자들이 일제히 오중만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알바생을 상대로 갑질과 성상납 의혹이. 오중만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이었죠. 임원들이 오중만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회장님, 수습하셔야 합니다. 저 여자를 버리시죠. 지금이라도.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동생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해장국집 이모도 떠올랐어요. 미안했습니다. 모두에게 미안했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중만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죠. 모든 이의 시선이 오중만에게 쏠렸습니다. 지수도 눈을 떴어요. 오중만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안주머니로 들어갔어요. 무언가를 꺼냈죠. 작고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지수의 카시오 전자시계였어요. 노예 계약이라. 오중만이 시계를 높이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낡은 시계 표면에 반사됐어요. 이것은 박지수 양이 3개월 전 내게 맡긴 담보입니다. 3천만 원짜리가 아니죠. 장내가 숨죽였습니다. 오중만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이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중만이 지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향했죠. 나는 이 젊은이에게 시간의 가치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오중만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 오히려 내가 배웠습니다. 그가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었어요. 1억짜리 파텍 필립이었죠.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이 1억짜리 시계는 내 성공을 의미했지만 박지수 양의 1만 원짜리 시계는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오중만이 이사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여기 내 시간을 갉아먹은 도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 시선을 돌렸죠. 그리고 여기 자신의 1분이 1억보다 가치 있음을 증명해낸 파트너가 있습니다. 오중만이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박지수 씨 보고 계속하게. 지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중만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지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더 이상 알바생이 아니었어요. USB를 꽂았죠.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이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재단은 100억으로 100만 명의 1분을 훔쳤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그녀는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죠. 이중장부, 페이퍼 컴퍼니, 개인 계좌로의 입금 내역.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오중만이 보안팀장을 불렀어요. 저 사람 당장 끌어내. 검찰의 고발 조치에. 보안팀원들이 이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사장이 발버둥 쳤어요. 오중만, 너도 끝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터졌어요. 이번엔 지수와 오중만을 향한 것이었죠. 지수는 끝까지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일부는 가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사장은 구속됐어요. 횡령과 배임 혐의였죠. 재단은 전면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하지만 오중만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었어요. 정확히 3개월째 되는 날이었죠. 회장실에는 오중만과 지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중만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수의 카시오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3개월 전 그대로였죠. 오중만이 시계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오늘로 3개월이군. 지수가 시계를 받아 손목에 찼어요. 가벼웠습니다. 3개월 만에 느끼는 익숙한 무게였죠. 지수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수가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오중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나? 지수가 멈춰섰어요. 오중만을 돌아봤죠. 제 시간 찾으러 가야죠. 다시 해장국집으로요. 오중만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해장국집 일부는 이제 너무 아깝지 않나?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중만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YH 드림재단. 자네에게 맡기겠네. 자네가 말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봐. 정식 계약서였어요. YH 드림재단 최연소 상임이사 박지수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지수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저는 회장님처럼 될 자신 없습니다. 오중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자네처럼 하라는 거지. 그가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에게 없는 시간을 자네가 채워주게. 지수는 계약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3개월 전과 똑같은 선택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음 날 지수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있었죠. 따스한 햇살이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죠.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지수를 보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딸을 알아보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괜찮았습니다. 나, 이제 알바 안 해도 돼. 엄마도 더 좋은 데로 모실게. 지수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작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아졌는지 몰랐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민수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손목에서 카시오 시계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오후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있었죠. 공이 림을 빠져나가 대굴대굴 굴러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지수가 공을 집어 던져줬어요. 민수가 누나를 발견하고는 달려왔습니다. 누나, 웬일이야? 땀으로 젖은 얼굴이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지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너, 오토바이 말고 이거 배워. 컴퓨터 학원 등록증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비싼데. 누나 돈은. 지수가 웃었습니다. 오중만의 말투를 흉내냈어요. 누나가 버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야. 내 시간 낭비하지 마. 남매가 함께 웃었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일주일 후 YH 드림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장식은 사라졌죠. 대신 실무 중심의 간결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어요. 지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죠. 우리의 목표는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3개월 전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진지했죠. 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맨 뒷자리에 오중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죠. 회장님, 다음 스케줄이. 오중만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중요한 시간이야. 방해하지 마.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수의 발표를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이 아니었어요.
폐업 위기에 놓인 오래된 가게들을 돕는 일이었죠. 지수는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해장국집 이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다른 상인들도 만났죠. 30년, 4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들의 30년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재단은 낡은 가게들을 리모델링해줬어요. 온라인 판로도 열어줬죠. 젊은 직원들이 SNS 마케팅을 도왔습니다. 조금씩 시장에 활기가 돌아왔어요. 오죽만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는 지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김 비서가 보고했죠. 성공적이군요. 주가에도 긍정적인. 오죽만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김 비서, 시간이 아까우니. 김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차는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형제 해장국집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죽만이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모가 뚝배기를 내왔죠. 아이고, 회장님. 요즘 우리 지수 덕에 살만 납니다. 오죽만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묵묵히 국밥을 떴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죠.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였어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오죽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이모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지수 왔어? 너도 한 그릇? 오죽만이 자기 앞에 깍두기 그릇을 지수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말없이요. 지수가 웃으며 수저를 들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편안했죠. 오죽만의 손목에는 1억짜리 파텍 필립이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목에는 1만 원짜리 카시오가 있었어요. 두 개의 시계가 한 테이블 위에서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죽만이 시계를 봤어요. 5시 5분이군. 출발해야겠어. 지수도 시계를 봤습니다. 저는 5시 5분이네요. 조금 더 있다 갈게요. 오죽만이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죠. 오늘 여기 상인의 미팅이 있거든요. 제 1부는 여기서 제일 바빠요. 오죽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도 따라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 내일 아침 9시 회의, 1분도 늦지 마. 지수가 대답했어요. 회장님, 제 1부는 회장님 1분이랑 똑같이 가거든요.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옅은 미소였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오죽만이 롤스로이스에 올랐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지수는 다시 시장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가게들 사이로요.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죽만은 YH그룹 본사로, 지수는 재단 사무실로요. 같은 가치를 지닌 다른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억짜리 시계와 1만 원짜리 시계. 두 시계는 여전히 다른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공평하게요.